백신 제조사인 모더나가 실험실 문제로 8월 백신 공급 물량을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고 통보해 우리나라 백신 수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방역 당국은 부랴부랴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백신의 1, 2차 접종 간격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사의 8월 계획된 백신 공급 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mRNA 백신의 접종 간격을 9월까지는 한시적으로 6주 간격으로 연장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자 네티즌들은 접종 간격이 6주로 늘어나도 백신 효과가 있는 거냐는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정말 문제는 없는 걸까요? 다른 국가들의 접종 간격을 살펴봤습니다. 독일은 지난 3월부터 mRNA 백신의 1, 2차 접종 간격을 6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어떨까요? 화이자 백신의 경우 1, 2차 백신의 승인된 접종 간격은 3주입니다. 하지만 최소 19일에서 최대 16주, 즉 112일까지 접종 간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모더나 백신의 승인된 접종 간격은 4주지만 최소 21일, 역시 최대 16주 안에는 접종이 가능합니다. 접종 간격이 권고보다 길어지더라도 항체 농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캐나다 보건부의 판단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1차 접종 후 3, 4주 내에 접종할 것을 권장하고 있긴 하지만 필요한 경우엔 1차 접종 이후 최대 6주 이내까지는 2차 접종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권장 기간보다 더 일찍 2차 접종을 해서는 안 된다고 CDC는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적정한 접종 간격이 뒤로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는 2회 접종 이후의 효과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1회와 접종과 2회 접종 사이에서는 너무 짧은 간격의 접종을 하게 되면 백신의 부스팅 접종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하는 최소 접종 간격을 주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백신은 접종 간격이 길어진다고 해서 자체의 효과나 안전성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너무 간격이 짧으면 면역 형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접종 간격을 늘릴 경우 방역 차원에서는 우려가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인데요. 1차 접종을 통해서 충분한 예방 효과가 얻어지지 않은 상태를 좀 더 긴 기간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유행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1차 접종자들 중에서도 감염이 더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재훈 교수 역시 1차 접종만으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 예방이 미흡해 접종 간격이 길어지게 될 경우 방역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공중보건국의 연구 결과를 보면요. 화이자 백신의 경우 1차 접종 후 델타 변이 바이러스 예방률은 36%에 불과하지만 2차 접종 후에는 예방률이 88%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